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이래요. 9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6월을 좋아하는 걸까요? 8월에도 6월이라 그러고 9월에도 6월이라 그러고 6월에 뭔가 의미 있는 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저희 아버지 생신 말고는 없는데 자, 여러분, 밤사이 시장이 올랐습니다. 올랐던 것도 저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8%나 올랐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를 2% 넘게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누구의 영향일까요? 예, 아무래도 그 젠슨 황 CEO의 영향이 아닐까.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의 영향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때마침 저희 첫 번째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하니까요. 반도체 이야기를 아주 마음껏 속 시원히 대체 무슨 좋은 그런 청사진이 그려졌길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어제 그 두 후보 간 미국의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죠. 지금 뭐 분위기는 약간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도 이제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했으니까 본인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미국 대선에는 어떤 또 변동성이 작용을 할지,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 두 번째 시간에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영식 박사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지수 상승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밤사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CPI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CPI 발표하고 나서는요, 지수가 오히려 빠졌었잖아요. 초반에 빠졌는데 이게 CPI 중에서 이제 근원 CPI의 내용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반전의 이런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 마감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2.17% 오르면서 17,395포인트 선 먼저 돌아섰습니다. 먼저 돌아서고 나니까 그제서 이제 S&P 500이 따라서 돌아서면서 1.07% 오른 5,554포인트 선 딱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도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31% 오르면서 4861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밤새 국제유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도 여전히 배럴당 WTI 기준으로 67달러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는데 소폭 오른 3.65%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CPI 내용부터 먼저 전달을 해드리자면 어떤 거부터 전달 드릴까요? 근원 CPI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은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이 근원 CPI가 전년 대비 3.2% 직전달과 비슷하게 나왔죠. 같게 나왔죠. 그런데 전월 대비로 0.3%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0.2%를 웃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연준은 0.25%포인트, 그러니까 B컷에 대한 가능성. 이번에 만약에 물가가 좀 유의미하게 많이 떨어졌네 싶었으면 50pp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또 근원 CPI가 덜 떨어지면서, 덜 떨어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덜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25bp 인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페더치 툴에 나오는 금리 인하 0.5%포인트 인하 확률은 10% 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일에는 30% 중반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3분의 거의 1토막이 나서 이번에는 25bp 인하 하겠구나로 완전하게 좀 굳혀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엄청 올랐는데요. 또 왜 올랐는지를 한번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젠슨황 CEO가 그 골드만삭스가 주최했던 한 기술 관련한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엔비디아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AI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맵을 볼까요?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8% 넘게 올랐어요. 8% 넘게 오르면서 116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브로드컴은 금요일장 급락 10% 넘게 했는데 이게 월, 화, 수 이렇게 다 오르면서 6.79% 어제 밤 사이에도 오르면서 직전 금요일에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AMD의 주가도 4.92% 올랐고요. 퀄컴 3%. 그리고 지금 제가 오전에 오면서 확인했었는데 그 12단 HBM3E의 샘플을 만들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4%대 강세. 그리고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인텔의 주가도 3%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뭐 AI 관련한 이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서비스 쪽 소프트웨어 쪽도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쏘아올린 공 그리고 이렇게 또 반도체 빅테크주가 올랐더니 다른 섹터는 좀 부구죽죽하죠. 특히 이제 금융주도 그렇고 저기 필수 소비재 쪽도 그렇고 부구죽죽한데 바로 옆에 있는 헬스케어 1112까지는 호재가 조금 번졌나요? 1112는 2% 넘게 올랐고요. 반면 에브비, 뭐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은 1에서 2% 하락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오랜만에 2%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423달러. 그리고 애플의 주가도 1%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1% 위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도 1%, 메타도 1.4% 올랐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2.7% 강한 상승이 보였고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연일 급등을 했는데 어제 밤사이에도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은 다른 M7 종목 비해서는 워낙에 그동안 올랐기 때문인지 덜 올랐습니다. 0.87% 강세.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CEO가 어제 이제 앞으로 스타벅스를 어떻게 할 건지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는 5% 넘게 올랐는데요. 이러다가 곧 또 100달러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타벅스가 원래 잘했던 것을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음료도 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정시간에 또 서비스를 하고 고품질의 음료 그리고 그 미국 내 매장에 있어서의 뭔가 경험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뭐 중국이나 그런 아시아권을 더 뭐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기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사실 지금 입지가 휘청휘청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본토에서부터 좀 잘하겠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번 치폴레 CEO가 스타벅스로 넘어오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드디어 청사진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실행될지 빠르게 실현될지 여부는 다음 분기 또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치폴레도 함께 올랐는데요. 2.92% 강세를 보였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여행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크루즈 관련한 종목 로얄 캐리비안 그룹이 2.4%대 강세, 카니발의 주가가 2.4%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코스트코, 월마트 정도만 올랐고요. 그리고 달러트리가 좀 오르는 데 반해서 다른 종목군들은 좀 쉬어갔고 국제유가가 반등했지만 에너지주들은 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금융주 쪽에서는 JP모건이 5% 넘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폭은 0.8%로 제한적이었고요. 버크셔 회사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기술주의 강세, 그래서 반도체의 강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는데 과연 그 포럼에서의 젠슨황 CEO의 발언만이 영향이었을까요? 이분께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아저씨, 유니스토리 자산은요?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8%나 올랐어요. 네, 젠슨황 이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젠슨황 네. CEO의 말빨이 여전히 통하네요. 그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그분 아닌가요? 해리스도 가장 아니고, 중요한 분이에요? 해리스도 젠슨황이?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그래요? 아니고, 예. 그렇죠. 네. 시장에 가장 큰 네, 키를 쥐고 있는. 사실은 오늘 아침 말고 어저께 네. 오라클 CEO
그분이 CTO도 하거든요. 네. 회장 사장이 테크놀로지 쪽 하니까 테크놀로지 일각에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었어요. 오라클 실제 발표되고 나서. 오라클도 요즘 좋잖아요. 네네. 근데 단순히 중요한 게 뭐 이제 그 뭐 트레이닝 시키고 학습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네. 앞으로도 계속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서 저는 어저께 그게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오늘 역시 같은 얘기라도 무게 중심은 그렇죠. 오라클 쪽에서 먼저 쓱 한번 치고 그걸 이제 젠슨왕이 딱 받아가지고 홈런 이렇게 친 거군요. 단기 바닥은 반도체는 친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을 쳤다. 쳤어요. 예,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죠? 그 골만삭스 테크 컨퍼런스 젠슨왕이 코멘트한 거 네. 어느 정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단어 주요한 단어. 영어 단어. 이게 영어 써서 제가 그 원문 그대로니까 뭐예요? 쭉 봤는데 그 테크 컨퍼런스 한 걸 문장을 다 봤거든요. 네. 전 그 Q&A 형을 봤는데 네. demand is great라는 건 워낙 식상할 수 있는데 그 긴장 관계가 고객과의 관계가 텐스하다는 얘기였어요. 고객과의 관계가 텐스하다. 저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여기 뭐냐면은 긴장된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긴장 우리 싫어하잖아요. 여기서도 달라고 그러고 멈춰달라고 저기서도 멈춰달라고 저기서도 멈춰달라고 다 맞춰줄 수는 없는데 전부 다 first 커스터머로서 대우를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재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래서 그 고객과 관계가 여기 공급부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네. 그 고객과 관계가 텐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demand is great 너무 식상하니까 텐스라는 단어하고 이게 만약에 좀 루즈하고 그치. 뭐 주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제 별로 필요 없나 보다 엔비디아 거 이제 그쵸. 필요 없나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팽팽하다. 자기네 서플라이니까 서플라이 우위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강조를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네. 그게 가장 아이 캐칭 눈을 확 띄었어요. 네. 그게 또 하나 무슨 나왔냐면은 이게 지금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에서 무슨 또 그 테크 무슨 또 있거든요. 거기서 또 뉴스가 나온 건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그 반도체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네. 사우디한테 수출하는 거를 허용을 거의 할 것 막바지에 이뤘다 이런 얘기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또. 그러면 지금 중국으로 못 팔고 뭐 그러잖아요. 네. 못 팔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수출 제한 아니면 안보 문제 검토하느냐고 5월달에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 거의 막바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거 쓰겠다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검토하고 안 하나 보니까 사우디가 중국과 붙는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와중에 이 기사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 나와서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보세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팔면은 중국으로 못 파는 거 중국 제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 때문에 위축이 물량. 더 됐던 장비 업체들도 네. 들썩들썩 할 수 있죠. 아하. 그래서 오늘은 보통은 말이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 장비 업체하고 똑같이 안 갔거든요. 레거시다, 뭐 경기 침체다, 아니면 그 중국의 수출 제한이다. 그래서 막 정신이 복잡했는데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뚫고 그 다음에 젠슨왕도 너도 나도 하니까 나는 어깨가 너무 무겁다. 어마이 숄더. 그래서 힘들다.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말을 몇 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그러면 그 전날 오라클의 카멘트랑 같이 연결되면서 분위기를 싹 달라졌다. 단순히 CPI 넘버가 뭐 예상보다 약간 낮거나 또 비슷하거나 그래서 금리 인하가 50pp가 아니고 네. 25pp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반도체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보니까 자료를 맨 끝에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물어봐서 당연하죠.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 엔비디아도 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이제 물량이 뭐 과잉 생산돼서 네네. 지금 피크아웃이고 과연 뭐 이게 그리고 될 헷갈리는 게 것인가? 반도체가 과잉 생산돼서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원래부터도 엔비디아 주가는 가다가 내려가서 블랙웰이 미뤄졌기 때문에 네, 네.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블랙웰이 미뤄져 갖고 실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웰이 미뤄진 바람에 135불까지 갔던 고점이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네. 오늘 올랐지만은 7월 10일 날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13%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는 블랙웰 미뤄진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다른 HB와 관련된 그 실망에서 빠진 게 있는데 아까 그 생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수요가
레거시 제품의 일반 그 휴대폰, 뭐 PC 이런 쪽의 수요가 줄어서. HBM 잘 되니까 HBM 열심히 생산하면은 네. 이쪽도 수요는 안 좋더라도 공급도 주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지 않겠었는데 가는데 올라가는 각도가 예상보다 좀 더딜 것 같고 약간 반발이 있네. 아까 HBM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HBM 커스터머 말고 네, 네. 일반 쪽에 그 얘기가 마이크론으로부터 한 2, 3주부터 시장에서 됐고 네. 지난 중간에는 그게 이제 넘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넘버 컷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HBM 잘 나가는 HBM 딱 봤을 때 펀더멘틀은 이슈가 없었죠.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네. 피크아웃은 HBM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결국은 올해 그로스보다 내년에 그로스가 내려가니까 어느 시점에 그로스 내려가는 걸 미리 준비하자는 게 외국계 콜이었고 네. 실적이 빠진 건 HBM이 아닌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받쳐주지 않아서 네. 덜 받쳐줘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최근에 사실 한 1년 반에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네. 레거시 쪽이 아니고 결국 HBM AI 죠. 쪽, HBM 쪽을 보고 올라왔는데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 HBM 이 안 아까 마이크론도 지금 네, 아까 네, 뭐 12단 HBM3 샘플. 네. 12단 그게 맞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사실은 마이크론이 4% 5%까지 안 가고 한 2, 3%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HBM 섞여 있으니까 HBM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네.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거의 30% 이상이고 어. 이익에서는 한 6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HBM이 조금 더 드라이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떨어지는 게 예상보다 떨어지는 게 하이닉스는 한 10% 예상보다 떨어지는 거고 삼성은 HBM 비중이 적잖아요. 아직 별로 많이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익 조정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컨비네이션이다 보니까 어느 쪽은 이쪽이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저쪽이 많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빠지기도 하고 과하게 흥분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라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8% 올라간 게 그런 거라면은 그리고 아까 마이크론이 그렇게 해서 최근에 빠진 거 4%면 적당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한국 주식 잠깐 얘기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인데 삼성은 그렇지 못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올라는 가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가늠이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 올라갔지만 고점 대비 13% 빠진 거고.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나온 김에. 미국 주식 탑 7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번에 거 아시죠? 말씀해 이게 주셨죠. 오늘 오른 것까지 합해서 7월 10일 날이 엔비디아 고점일 때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고점 논란, 중국 컨트롤 문제 다 나와서 주가들이 빠지면서 네. 반도체 지수도 한 14% 빠졌어요. 미국 반도체. 우리는 더 빠졌죠. 네. S&P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7%. 네. 우리나라 더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 빠진 것도 일라일리 뭐 이렇게 월마트, 오라클, 마벨테크 안 빠진 것도 있잖아요. 이게 탄력이 둔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오늘 덜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건 엔비디아인데 아직도 그 고점 대비 블랙웰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게 130불로 가느냐는 것은 요 얘기지 이런 거죠. 이게 보면은 전부 기억났어요? 110불 이하 빠지면 살 사람이 생긴다고. 네. 왜? 30배 이하라는 숫자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나 사는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 블랙웰이 진짜 가시화되면은 뭐 그 전에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0불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게 35배고 그 이상 되려면은 이거 저항이나 뭔가 또 다른 에비던스를 요구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엔비디아는 심플하죠. 접근하기. 근데 한국은 뭐예요? 레거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에 반등을 할 때 폭을 오늘 봐야 되지만 하이닉스 16만 5천 원,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한 2% 상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4%, 삼성전자는 한 2% 이렇게 오늘 올라가면은 그러면 시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장을 그렇지 못하면 뭔가 우리는 좀 여전히 부족하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늘 부족하죠. 뭐 겸손해야죠. 국장은. 예. 하여튼 엔비디아 코멘트한 건 네. 매우 중요했습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급락했을 때 우리 또 김장현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을 때 이게 HBM이 아니고 그 레거시 쪽에 있어서의 반도체 수요가 좀 꺾인 거다. 이거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수출 데이터 사실 이런 내용들도 다 관련한 그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고 수출량이 줄어든 건데 시장은 어쨌든 그거를 다 통칭해서 그게 HBM이든 뭐 PC든 뭐든 반도체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그 전체 파이가 그러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HBM 쪽만 들여다보면은 굳건하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HBM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바닥은 찍었는데 당연히 찍었죠. 중요한 건 네. 그 블랙웰이 네. 언제 될지를 우리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찍었지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다시 정고점 향해 가자 이렇게 정고점에 하는 건 가려고 노력하겠죠. 노력은 미국의 하지만, 리더들은. 예.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게 따라가느냐. 따라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왜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 정리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뭐 이제 IT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아이폰 네. 16 나왔는데 지났지만 지나봐도 이게 좀 이제 소프트웨어는 10월이고 그것마저도 그렇죠. 베타 버전이에요. 맞아요. 네, 괜찮은 그리고 거예요? 영어 버전만 쳐. 그 영어 버전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영어 버전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이폰 16을 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처럼 네.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분들은 쓸 수는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그 우리나라에서 개통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외국에서 가져온 거 개통이 되나? 모르겠어요. 1차래요 이번에는. 우리 그 개통이 되는데요. 네네네. 그럼 영어로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된다. 불편하잖아요, 대부분이. 편하시잖아요. 불편하죠. 한국말이 낫죠, 네. 토종이.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차츰차츰 애플이 좀 보수적으로 가는 전략이니까 보수적. 그걸 미뤄뒀다 해가지고 아이폰 16 AI가 꽝이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게 정중동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네. 되나 보자. 이런 얘기를 보는 거죠. 난 볼까요? 아이폰 다 왔는데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베타 버전이니까 판단은 한 달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베타 버전 나오고 리스폰스가 좋으면은 이거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올릴 것이냐 자신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게 이제는 애플이 주가 간 상태에서 오늘도 오르긴 해놨습니다. 장 때문에 오른 거지. 네. 특별히 얘네가 자체에 오른 건 아니니까 여기서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간당간당.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또 선반영해서 그렇죠. 애플이 미리 올릴 수 있는데 네. 분위기가 또 안 좋고 그러면 눈치 보겠죠. 아니 많이 빠진 엔비디아 가고 뭐 브로드콘 가고 그동안 망가진 온 디바이스 가야죠. 온 디바이스 근데 뭐 아이폰 가면 그 대신에 뭘 사요? 아이폰이 잘 된다면 아이폰 헷갈리고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럼 네. 다른 거 사는 거죠. 브로드콤이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 어. 그래서 아이폰이 아웃퍼폼하기는 만만치는 않다. 네. 시장 따라가는 정도가 베스트고 10월 달에 가면은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도 아이폰 16이 잘 돼서 베타 버전 잘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심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추가 캐털리스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어렵고 그냥 간단히 말씀은 카메라를 강조했어요.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여도운 이렇게 하면은 여도운 몇 살, 32살, 키 175, 몸무게 45kg, 그다음 뭐 이런 70에 45kg면 기아 난민수준인데요. 네. 어쨌든 카메라 갖다 대면은 그 검색이 그 사람 되는 거기에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 서클 검- 투 서클 투 이렇게 그 설치하는 근데 거 검색 비슷한 거. 베이스가 네. 결국에는 구글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도 그 서클트 뭐 서치 이렇게 하는 하는 거 거. 있잖아요. 네. 구글 검색돼서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아니 그 내용들이 사실 구글이 되게 검색이 그 정리돼서 나오는 게 친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방대량을 던져주긴 맞아요. 하는데 친절하진 그러니까 않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필터. 리파인 해야 되는 네, 것이 네, 네. 있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 베타 버전이고 뭐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카메라에 역시 장점이 있어 한다 네. 이런 얘기고. 요거는 재미없는 얘기인데 그 온 디바이스가 잘 되면 잘 팔리면은 메모리가 확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버전은 항상 우리가 4개 버전이 있어요. 아이폰 있고 플러스 있고 여기 하이 버전이고 프로. 프로 맥스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버전이 메모리가 다 66 이렇게 똑같았어요? 됐었어요. 6기가바이트 이렇게 네. 되는데 이번에는 66888 미안합니다. 6688이었는데 프로 버전은 88이었죠. 근데 이번 버전의 하이 모델도 8로 맞춰졌어요. 하이 버전이 6에서 8이 된 거는 아까 말한 AI 얘네들이 그 매개 번수가 30억 개 되다 보니까 네. 그거 맞춰주려니까 메모리가 한 1.5기가바이트 더 필요해서 8기가바이트로 된 것이 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잘 팔리면 좋아요. 이건 잘 팔 하이까지 잘 파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약간 사이즈 커지고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거는 뭐 약간 여기 나오네. 메모리 용량을 늘린 게 매개 변수 30억 개 되니까 메모리를 6기가밖에 안 되니까 네. 8기가바이트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 잘 팔리면 D램에 도움이 되는데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저거는 미리 저런 디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지금 세팅이 된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전에 나왔던 기사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AI 그 애플의 인텔리전스 된 것이 네. D램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10월 달까지는 별로 없어요. 그럼 이미 다 들어간 거니까 이게 잘 되면은 앞으로 그다음 추가가 거. 잘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고 결론은 이건데
평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번에 가격이 오를 뻔도 했거든요. 가격이 동결됐어요. 근데 막판에 가격이 아까 뭐 플러스 프로목스 있는데 한 모델이 메모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 코스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원가를 전가시켜서 가격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올릴 수 있죠. 근데 이번에 가격을 동결했어요. 동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일단 동결한 거는 그만큼 아직 시장에 자신이 없다. 정가하는 걸.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준비가 안 됐다? 서비스 피를 따로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그거는 AI 관련해서.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에요. 이번은 그래서 돈을 뺀 건가 싶기도 했어요. 일단 메모리 코스트도 그렇고 코스트가 늘어났는데 뭐 가격을 동결했다는 거는 네. 수요가 그만큼 생각보다 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시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제 판단이라서 여기에 대한 관련되는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렀다가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한 달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품 어쨌든 단가 자체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하는 데 네, 코스트 있어서는 올라왔는데 단가를 동결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초반에는, 자신감이 예, 그래서 눈치를 보고 내 생각에 내년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 내년에 어차피 영어 말고 딴 나라 나갈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딴 나라 중국 같은 곳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일정이 잡히면은 이건 좋은 뉴스예요. 이게 언제 될까요? 모르죠.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언제 할까요? 얘네들 실제 발표가 9월 말일인가 10월 초인가잖아요. 네.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넌 어떻게 그러는데 언제쯤 돼요? 그런 거 해야지 많이 팔리잖아요. 꼭 기껏해 한 5% 7%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출하량?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언제 반영되느냐? 내년에 반영될 것이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역시 연말에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보다는 10월 중후반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를 하신 차트를 네, 뭐 준비하셨는데 이런 거 있는데 아까 그 얘기요. 여기 네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여기 D램만 여기 8GB 그렇죠? 올라갔고요. 올라갔다는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게 플러스 모델은 네. 역시 8GB. 이게 로우 모델입니다. 그다음 프로 모델은 사이즈가 커졌어요. 6.1인치가 0.2인치. 네. 그다음에 카메라가 좀 업그레이드되고 프로 맥스도 비슷하죠. 사이즈가 6.7인치, 6.9인치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광각, 초광각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매우 임프레시브하진 않죠. 지켜보자. 이제는 뭐 비슷하죠 뭐. 예. 역시 좋아져 봤자죠. 네, 애플은 안정적이긴 한데 주가도 이미 PER이 32배. 이제 32배면은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판단하셔야 돼요. 안전적인 애플이 뭐 업사이드 있는 것이냐, 엔비디아 다시 정고점으로 갈다 볼 것이냐 네. 따라 갖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좀 밸류에이션 비슷합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33배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와, 그럼 같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세 기업 중에 단 한 기업만 사야 된다. 뭐 알았어. 다들 엔비디아 사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 다 아니라 저는 다 다른 걸 좋아한다.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다른 쪽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네네.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게 알겠습니다. 애플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애플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애플은 어쨌든 간에 올해 실적에는 걔네 주가나 우리나라 관련되는 주가나 판단은 특별히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이 안 돼요. 네. 실적에는. 근데 주가는 내년 거로 바라보는데 내년 거에 대한 기대는 10월 말에 베타 버전에 대한 반응이 나올 때나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브로드컴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브로드컴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제목을 읽어볼게요. 견고한 업종 펀더멘털 재확인, 매크로 때문에 또는 수급 로테이션 때문에 정작 가치가 있는데 성장하면서 가치가 있는 이 주식에 대한 과다한 우려. 의심하지 말고 실수에 집중. 이 회사는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고 네. 소프트웨어를 장착했어요. 이게 브로드컴 나오고 나서 리포트 제목입니다. 되게 좋네요. 네. 내용이. 그리고 이거는 해외 브로드컴 미국의 애널리스트가 코멘트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증권사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 말고 엔비디아 누구나 한마디 하고 싶죠. 그렇죠? 조금만 배우면 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관심이 같죠. 없으니까요. 근데 네 군데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평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면 되는데 여기 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얘네가 인수한 VM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목을 추가하려면 좀 클릭 좀 하는데 제목을 항상 저렇게 두시는 거예요?
어떤 거? 위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라고. 이거? 요게 주요한 아. 특징인 거죠. 죄송합니다. 제목을 아직 못 정하신 거죠? 안 정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대해서 국내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도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분위기 때문에 빠진 전망이 엔비디아 별로 안 같이. 좋았잖아요. 전망이 안 좋지 않았어요. 안 볼까요? 좋지 않았어요? 볼까 일단 봅시다. 전망이 됐어요. 4, 4분기 가이던스. 이 발표는 3, 4분기인데 네. 4, 4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140억 달러였어요. 컨센 대비 조금 미끄러졌죠? 0.8% 미끄러졌는데 네. 주가는 8%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런 컨센 거죠. 대비해서. 에비타 마진은 오히려 좋았어요. 마진율은 오히려 좋았는데 네. 매출 0.8% 빠지고 마진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마름라인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진 거예요. 보면은 실적 자체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 부합하거나 더 좋았죠. 연간 전체로 우리가 중에 AI, 얘네가 AI만 파는 거 아니거든요. 네. AI 관련되는 매출은 이게 우리 가속기 이더넷 쪽인데 이게 통신 네트워크 쪽에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정확히 말씀드렸을 때 네. 가이던스가 원래보다도 한 120억 달러 이게 잘못되는데 직전 가이던스보다 10억 달러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연간 높였는데 이 다음 분기가 0.8% 빠졌다고. 실적 잘 나오고. 연간 전체에 높였지만 그게 이제 바로 이 이미디엇- 4분기에는 조금 이제 떨어진 그 다음에는 더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질 이유는 아니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하게 매크로 우려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동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서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는 여기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향후 몇 년간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범용 GPU 맞춤형이죠. 반도체로 전환. 죄송합니다.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가 주로 누구한테 팔아요? 엔비디아가 주로 누구한테?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 구글. 구글. 그다음에 이런 거 아마존. 네. 얘네들이 그 저기 데이터 센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큰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러라 하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 걔네들이 누구 거 써요? 엔비디아 거 쓰고 조금 AMD 거 쓰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건 범용이죠. 네. 일반적인 물론 GPU가 CPU보다는 어떤 성도 높지만은 어느 정도 범용 제품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점점 이 가격이 비싸고 앞으로 니즈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맞춤형 반도체로 전환이 될 것이다. 브로드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범용 GPU가 됐든 맞춤형이 됐든 관계없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네. 반도체의 다양성이 더 늘어난다는 거고 자기네는 수요가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GPU 때문에 GPU 블랙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빠지니까 GPU만 이슈가 아니에요. 네. 반도체 다양화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몇 년간 이런 얘기를 브로드콤이 한 거죠. 근데 CR이 안 맥혔죠. 근데 오늘 올라갈 때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한마디 하니까 8% 올라가니까 얘도 한 6% 오르고. 보면 브로드컴 금요일장 10% 급락했던 거 월화수에 다 반해했어요. 다시 네.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브로드콤 좋아하고 결정적으로는 오라클이죠. 오래까지 좋아하시죠? 어저께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오라클 실적은 얘기 안 하고 카멘트한 거 어저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오늘도 젠슨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AI 수익화 안 되는데 너네 AI를 얼마나 팔아요? 당신네들 물어보니까 야 AI만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비즈니스가 여기 얘네들이 오라클은 뭐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거든요. 기네요.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공급해 주는 게 오라클이에요. 네네. 시가총액이 삼성보다 큽니다. 이게 500 몇십억 불이는 거. 네. 오라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엔비디아 보면서 삼성보다 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주가 보세요. 주가 보면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우상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23배입니다. 오.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가 다른 건데 엔비디아보다 낫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자기네들도 AI가 중요한데 AI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소프트웨어 팔 때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다 녹아서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세퍼레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지속했고 그리고 GPU 포함해서 AI 투자가 너네도 고객이 안 팔면 못하면 안 되잖아. 네. 고객이 투자를 계속해.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학습 모델 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진입 비용이 한 1,000억 불인데 네. 4, 5년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한 국가라는 게 하나의 국가인데 미국이 있는 빅테크들이 다 도미넌트 할 것이다.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 말이 중요했어요. 미안해요. 점점 이 사업은 점점 커지고 있고 둔화 이거는 성장이죠. 성장이 둔화되거나 변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단순히 실적만 갖고 올라간 게 아니고 이런 커멘트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게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1% 어저께 많이 올랐죠. 네. 오라클. 저는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어저께부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겠다.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반도체냐 미국의 반도체냐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가 조금 더 웨이팅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한국이라면 하이닉스부터 이렇게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우리가 학습시키잖아요. 애들. 네. 학습시켜 다 시키니까 학습하고 다 하고 나면은 학습할 거 없네. 그럼 그걸 빼먹는, 써먹는 네. 그거를 추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추론은 적지 않겠어 수요가? 이렇게 추론이 적어요? 그러니까 학습할 게 워낙 많으니까 네네. 거기에 들어간 메모리라든지 아, GPU 대비했을 네네네. 때 추론 단계로 들어가면 다양하더라도 이것만큼 규모가 클까? 성장이 그만큼 될까? 라는 퀘션이 항상 있었거든요. 아직은 학습 vs 트레이닝 vs 인퍼런스. 학습 vs 그다음에 이게 사용하는 거 추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 얘기하니까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알 수 있게끔 네. 애가 대학교 간다고 대학 졸업한다고 학습이 끝나나? 취직하면은 공부 안 하고 빼먹기만 하나? 네. 사실은 빼먹기만 하는데, 그렇죠? 회사 들어가 막 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교육 안 시켜주고. 근데 요즘 달라졌죠. 평생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의 종류는 새롭게 들어오면서 새로운 교육이 지속된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왕창 했다고 해갖고 갑자기 절벽이 이루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다음에 그 인퍼런스 이전에도 학습의 종류가 다양화될 거라고 역설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제가 반 듣고 반 말았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떨어진다. 근데 이 성장률이 1, 2년 뒤에 떨어질지 3, 4년 뒤에 떨어질지는 자기네들도 학습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시간이 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원론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봤을 때는 그래 맞는데 그로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반 거고 오늘같이 엔비디아가 당장에 demand is great 그다음에 뭐 지금 관계 빵빵하니까 지금은 우리 거 안 쓰면 너네 힘들어. 다시 한번 강조해 주니까 겁주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간 거죠. 지금 우리 밀당 계속 하고 있어.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연애 당분간. 지금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편에서는 2, 3년 뭐 1, 2년 지나면은 내년까지 아니더라도 계속 추론형으로 되고 네. 학습도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커스텀 칩으로 가려고 하는 그 유저들의 방향성은 또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강세가 무조건 그 정고점이 쉽게 돼 가지고 180불 간다. 이렇게 또 오늘 8% 올랐다고 하죠. 그렇게 또 단정지는 것도 역시 오바죠.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레벨의 체크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보고 내용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다양성으로 한다면 오히려 밑에 있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처럼 그 네트워크 이런 쪽이 더 그 GPU가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주식이 더 안전하다. 좀 길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 말한 것처럼 시야가 5년, 10년을 하면은 훈련도 아직 안 끝났고 계속 된다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사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고 나서 내가 저점에서 못 사고 한 중후반에 샀어. 그럼 5개월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제가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요거를 어떻게까지 받아들일 거냐는 것을 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나서 네. 어저께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 그럼 너무 과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텀 피싱을 할 수 있겠네 생각을 딱 했는데 오늘 또 그게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오늘 장은 한국장도 좀 세게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한국장. 1.3% 오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오를 것 같고 1.3%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아니 그 아까 희망이 얘기했던 이제 희망. 삼성전자가 2% 오르고 네, 하이닉스가 5% 4%, 오르면은 5% 그러면 뭐 1% 근처는 갈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또 다른 거 빼면은 1% 못 갈 수도 있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은 뭐 예. 합리적인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합리적이 있습니다. 되려면은 수급이 리즈너블 해야 돼. 수급도 뭐 수급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을 너무 겁내게 하지 않는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겁내서 어저께 보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아침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얼마 안 남았죠? 9월 24일 날 중요해요. 9월 18일 날은 금리인데 네. 금리는 뭐 또 이제는 25bp 동결이겠죠, 한다고가 뭐. 25가 82% 끝났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전히 11월 달엔 반반이니까 아. 18일 날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24일 날 대토론회 중요하고 다음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는 거. 이 두 가지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바탕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도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출연하신 건데 지금 잠 깨신 분들은 이거 재방송인가요? 이거 언제 방송인가 하시는데 아침에 한 번 더 저희 또 아침 이른 아침 나와주신 거고요. 이따 오프닝 벨도 나오시는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오프닝 벨도 하시고 클로징 벨도 하십니다. 오늘 연예인 스케줄로 다니실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밤 사이에 난리가 났으니까요. 바쁘셔야죠.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새벽 일찍
일찍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